번이에요? 안 나와라. 갑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뭐 배웠습니까? 경우의 수의 합법칙 그리고 뭐요? 곱법칙이에요. 자, 어떤 경우가 합법칙이 된다고 했습니까? 어떤 A라는 사건과 어떤 B라는 사건이 뭐로 연결되어 있거나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거나 안 일어나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또는 얘가 연속적으로 일어나거나 연속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때 A 사건과 B 사건이 전혀 관계가 없을 때 그때는 A와 B 사건을 어떻게 하는 더하는 합법칙을 따라가게 되고요. 곱법칙이라는 건요. 얘와 얘가 뭐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리고 뭐뭐이고로 연결되어 있을 때 아니면 두 사건이 어떻게 동시에 아니면 연속적으로 A 사건이 B 사건에 영향을 줄 때 그 경우는 곱법칙 두 사건을 어떻게 한다? 곱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했었고요. 그거를 가지고 뭐 일렬로 줄 세우는 거 아니면 묶음을 이용해서 어떤 친구들이 이웃해서 줄 세우는 거 여기까지를 저번 시간에 진도를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요 조금 더 유형을 파악해 보고요. 그리고 실력 체크까지 진도 나가고 경우에서 끝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요 카드를 뽑아서요 자연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요 0을 가지고 있을 때랑 0을 안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숫자 카드가 만약에 0, 1, 2, 3, 4 자, 이렇게 5장 있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그러면 이 5장을 가지고 내가 숫자 두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들 수 있는 총 두 자리의 숫자는 몇 개가 있을까? 이게 지금 궁금하거든요. 자, 생각해 봅시다. 0이 있으면요. 맨 처음에는 0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0을 제외한 몇 가지를 골라야 돼요? 4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 여기에는 1의 자리 같은 경우는요 내가 일단 이 4개 중에 하나를 썼었을 거거든. 그러면 1, 2, 3 몇 개 남았나요? 3개가 남아요. 근데 이때부터 뭐를 쓸 수 있어? 0을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두 번째 자리도 몇 개를 쓸 수 있어요? 4개를 쓸 수 있어요. 맞습니까? 자, 근데 0이 만약에 없이 1, 2, 3, 4, 5 이걸 가지고 내가 두 자리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자리 몇 개? 5개. 두 번째 자리는 4개.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케이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0, 1, 2, 3, 4 이렇게 숫자 카드가 5개가 있는데 내가 이번에는 두 자리의 홀수를 만들고 싶어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내가 홀수 아니면 짝수 이렇게 특정한 숫자를 만들고 싶으면요 내가 10의 자리부터 채우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고요 1의 자리부터 채워주시면 돼요. 왜? 얘가 홀수가 되려면 1의 자리는 뭐밖에 못 들어가요? 1이거나 3 이거 두 개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내가 1의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몇 개라고요? 2개라고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1이든 3이든 둘 중에 하나를 썼겠네. 숫자 카드 몇 개 남죠? 4개 남죠. 근데 맨 앞자리에 0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총 맨 처음 여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가지고 만들 수 있는 홀수의 개수 몇 개다? 6개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 다음은 짝수 한번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요 두 자리에 짝수를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자, 내가 짝수를 만들 때는요 지금처럼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0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0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뭘 만들 때? 짝수를 만들 때. 이게 가장 어려운 패턴의 문제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별도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짝수를 만들 때는요 맨 마지막 자리가요 뭐여도 되고 0이어도 되고 2여도 되고 4여도 되거든요. 자, 그래서요 얘 같은 경우는요 0, 2, 4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야? 3개야. 자, 이렇게 시작하면 틀려요. 아시겠습니까? 자, 왜냐면요 얘가 맨 마지막 자리에 0을 집어 넣었을 때랑요 여기가 0이 아니라 0이 아닌 다른 숫자를 집어 넣었을 때 얘를 따로따로 구해서 더해야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내가 맨 앞자리에 0을 넣었어요. 아니 여기 맨 끝에 있는 1의 자리에 0을 넣었어요. 그러면 0 제외한 몇 개가 남죠? 4개가 남죠. 그러니까 얘는 0 집어넣을 거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 그 다음 0 제외하고 몇 가지 앞에 넣을 수 있어? 네 가지 넣을 수 있어. 그래서 맨 끝에 자리가 0일 때는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 나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0이 아닌 숫자를 뒤에다 집어넣을 때 그러면 여기에 2나 4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몇 가지 들어가요? 두 가지 들어가고요. 내가 2나 4 둘 중에 아무거나 썼어. 그럼 숫자 카드 몇 개 남아? 4개. 근데 0은 빼야 돼. 그러니까 몇 가지 쓸 수 있어? 3개를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나와요. 그래서 얘는 짝수를 만들 수 있는 건 총 몇 개다? 10개다. 이해하셨습니까? 돼요. 자, 그리고 0이 포함이 안 돼 있으면요. 이거는 홀수든 짝수든 구하기 그냥 편해요. 자, 만약에 내가 홀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홀수를 구할 때나 짝수를 구할 때나 그냥 1의 자리 숫자만 생각하면 돼요. 자, 내가 1, 4, 5 몇 개 쓸 수 있습니까? 3개 쓸 수 있어요. 자, 내가 숫자 카드 5개 중에서 하나는 썼거든. 그럼 몇 개 남아요? 4개 남아요. 그러니까 얘는 총 몇 개 만들 수 있어? 12개 만들 수 있어. 자, 이번에 짝수 만들고 싶습니다. 자, 짝수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 넣을 수 있는 거 뭐예요? 2나 4. 몇 가지? 2가지. 자, 그 다음 내가 둘 중에 하나 썼거든. 몇 개 남아요? 4개 남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몇 개? 4개. 그래서 총 몇 가지? 8가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문제를 총 6개로 볼 수 있어요. 0이 포함되어 있을 때, 그냥 숫자 만들 때, 홀수 만들 때, 짝수 만들 때. 이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건 0이 포함되면서 짝수를 만들 때가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얘는 2가지를 놓고 생각해야 돼요. 맨 끝에가 0일 때, 맨 끝에가 0이 아닌 짝수가 들어갈 때. 이해되셨습니까? 자, 나머지 문제는 다 무난무난해요. 들어갈 수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 세서 다 곱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5-1번 문제 풀어봅시다. 자, 숫자 카드가 1, 2, 3, 4 이렇게 4개 있어요. 그랬을 때 몇 장을 뽑겠대? 2장. 2장을 뽑겠대요. 자, 맨 처음에 1, 2, 3, 4 4장 다 쓸 수 있거든요. 몇 가지예요? 4가지예요. 자, 그 다음 10의 자리에서 하나 썼어요. 몇 개 남습니까? 3가지 남아요. 그래서 총 만들 수 있는 건 몇 가지? 12가지. 자, 그 다음 두 자리를 자연수를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뭐였으면 좋겠어? 짝수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짝수나 홀수 만들 때는 1의 자리를 먼저 채우고 생각하자고요. 됐습니까? 자, 1의 자리에 뭐뭐 들어갈 수 있습니까? 2나 4 몇 가지예요? 2가지예요. 자, 그 다음 내가 2나 4 하나 썼어요. 몇 개 남습니까? 3개 남죠.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나와요? 6가지. 이렇게 풀지 마세요. 됐죠? 자, 6-1번이요. 자, 6-1번. 자, 이번에는 0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0이 포함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번에는 2장을 뽑아서 두 자리의 자연수 만들 겁니다. 자, 맨 처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0을 어떻게 해야 돼? 제외해야 돼. 0을 제외하니까 몇 가지 나와요? 3가지 나와요. 자, 그 다음 내가 숫자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들어갈 수 있죠? 0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숫자 카드 몇 개 남아요? 3개 남아요. 그래서 총 몇 개 만들 수 있습니까? 9가지 만들 수 있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 0이 포함되어 있는데 뭘 찾으래요? 짝수를 풀으래요. 얘만 조금 방법을 잘 기억을 하자. 자, 첫 번째는요. 내가 맨 끝에를 뭐로 고정시켰을 때? 0으로 고정시켰을 때. 그럼 여기 0밖에 못 들어가니까 몇 가지예요? 한 가지예요. 자, 내가 0을 썼거든요. 숫자 카드 몇 개 남아요? 3개 남아요. 그럼 여기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맨 끝에가 0일 때 그때 짝수 몇 개 나옵니까? 3개 나옵니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맨 끝에가 0이 아닐 때요. 0이 아니면 뭐 쓸 수 있어요? 짝수? 2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야 되니까 몇 가지야? 한 가지. 자, 내가 2를 썼어요. 숫자 카드 3개 남는데 0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여기 몇 가지 들어갑니까? 2가지. 그래서 맨 끝에가 2인 경우는 2가지. 그래서 3가지, 2가지, 몇 가지? 5가지 나옵니다. 됐지요? 됐지요? 네. 자, 그 다음 대표를 뽑는 가지수요. 자, 얘는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냥 줄 세우는 거랑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만약에요 내가요 A, B, C, D 이렇게 4명이 있어요. 이 중에서요 내가 2명을 뽑아볼 거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4개.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3개. 그럼 여기 몇 개예요? 12가지요. 됐죠? 자, 이거를 조금 문제를 바꿔서 생각해 보면요. 내가 A, B, C, D라는 학생 4명이 있는데 이 4명 중에서
반장이랑 부반장을 뽑고 싶어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반장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4가지. 부반장을 뽑을 수 있는 가지수 몇 가지? 3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옵니까? 12가지가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처럼요, 얘네들의 직위 또는 계급이 달라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뽑을 때 여기에는 이 친구들의 순서를 생각할 거야. 이해됐어요? 그거는 지금처럼 줄 세우는 거랑 어때요?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문제를 살짝 비틀어서요. A, B, C, D 중에서요. 이번에는요. 대표 2명을 뽑을래요. 대표 2명.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4가지. 자, 그 다음 내가 두 번째 대표를 뽑을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3가지. 그래서 12가지라고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냐면 여기서는요. 내가 맨 처음에 A를 뽑고요. 그 다음 B를 뽑아요. 그러면 A는 반장이고 B는 부반장이에요. 맞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A, B를 뽑았을 때랑 B, A를 뽑았을 때랑 얘가 어떤 경우예요? 다른 경우죠. 맞습니까? 다시 말해서 얘가 반장, 얘가 부반장 이렇게 자격이 다르잖아요.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왜냐면 첫 번째 뽑힌 애는 무조건 반장이고 두 번째 뽑힌 건 뭐니까? 부반장이니까. 근데 지금처럼 자격이 같아요. 그냥 대표 2명 뽑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표를 A, B 뽑는 케이스나 내가 B, A 뽑는 케이스나 얘랑 어때요? 같은 케이스가 돼요. 이해되셨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자격이 다를 때는 이렇게 순서를 생각해야 되지만 자격이 같을 때는 이때는 순서를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12가지 이렇게 구해버리면 지금처럼 A, B, B, A 이런 친구들이 어때요? 중복될 거 아니야. 이해됐습니까? 자, 내가 지금 몇 명씩 뽑고 있어요? 2명씩 뽑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A, B, B, A 몇 개가 겹쳐요? 2개가 겹치죠. 맞습니까? 내가 지금 딱 뽑았을 때 얘네들이 2개씩 같은 경우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얘 전체적으로 얼마로 나누면 돼요? 2로 나눠버리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똑같아요. 자, 만약에 6명이 있습니다. 6명. 자, 그 중에서 내가 반장, 부반장, 서기 이렇게 3명을 뽑을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내가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6개.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5개. 세 번째 뽑을 수 있는 거 4개. 그래서 총 몇 가지가 나와요? 120가지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이해되시죠? 자, 근데 만약에 6명 중에서 그냥 대표 3명을 뽑을 거예요. 됐어요? 자, 첫 번째 대표 뽑을 수 있는 거 몇 개? 6개. 두 번째 대표 뽑을 수 있는 거 5개. 세 번째 대표는 4개. 근데 문제는요. 자격이 지금처럼 어떻게 되면 같아버리면 순서를 생각해 안 해? 안 해요. 그러면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됐습니까? 자, A, B, C를 줄 세우면요. 총 몇 가지예요? A, B, C 3명을 줄 세우면 총 몇 가지예요? 6가지거든요. 맞습니까? 왜요? A, B, C, A, C, B, B, A, C, B, C, A, C, A, B, C, B, A. 자, 이렇게 3명을 줄 세우면 총 6가지가 같은 경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6 곱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잡으면 A, B, C, A, C, B, B, A, C 이런 경우가 다 다른 경우라고 생각하는 거야. 맞죠? 네. 근데 지금 대표 3명 뽑으면 이 6가지가 다 어때요?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해줘야 돼? 전체적으로 6으로 나눠야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네.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가 나온다? 20가지가 나온다.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순서를 생각을 해야 될까? 아니면 순서가 없어도 될까?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집중해요. 내가 A, B를 뽑는 케이스와 B, A를 뽑는 케이스가 같다면 됐죠?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요. 근데 내가 A, B를 뽑는 경우랑 B, A 뽑는 경우가 다른 경우라면 그냥 곱하기만 하면 돼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 내가 2명을 뽑았으면 걔네들은 중복될 수 있는 게 몇 개야? 2개야. 그러니까 총 다 뭐로 나누면 되고 2로 나누면 되고 내가 3명을 뽑고 있으면 걔네들이 중복할 수 있는 게 몇 개야? 6개야. 그러니까 뭐로 나누면 돼요? 6으로 나누면 돼요. 자, 내가 만약에 4명을 뽑아요. 그러면 4명은 4팩만큼 중복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한 케이스가 몇 개씩 겹쳐요? 24개씩 겹쳐요. 그러니까 24개로 나눠주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격이 같은 걸 뽑을 때 다른 걸 뽑을 때 나중에 고등학교 가시면 이렇게 자격이 다른 대표를 뽑는 걸 순열이라고 불러요. P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내가 6명 중에서 자격이 다른 3명을 뽑는다. 6 퍼미테이션 3 이렇게 보통 표기를 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순서가 없는 거, 순서 생각하지 않고 막 뽑는 걸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콤비네이션 C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6명 중에서 3명을 대표를 뽑을 거다. 6 콤비네이션 3이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고2 경우의 수까지를 아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뭐 모르셔도 돼요, 사실. 그러니까 얘랑이 아예 다른 겁니다. 자격이 순서를 생각한다 라는 것 자체가 순열이라는 거고요. 순열을 생각 안 하고 뽑는다. 이게 바로 조합이라는 소리예요. 뭐 어쨌든요. 문제 풉시다. 자, A, B, C, D가 있어요. 이 중에서 4명을 회장이랑 부회장을 뽑겠대요. 자, 지금처럼 자격이 어때? 달라. 그러면 여기서 고민할 건요. A, B를 뽑는 경우랑 B, A를 뽑는 게 같을지 다를지만 생각하면 돼요. A, B 뽑을 때랑 B, A 뽑을 때가 어때요? 다른 경우예요. 그럼 얘는 굳이 나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자, 첫 번째 회장 뽑는 게 몇 가지? 네 가지. 부회장 뽑는 게 세 가지. 몇 개예요? 12가지. 자, 근데 이번에는 임원 2명을 뽑겠대요. 그러면 얘는요. A, B 뽑을 때랑 B, A 뽑을 때랑 어떤 케이스예요? 같은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임원 몇 명? 4명. 두 번째 뽑을 수 있는 인원? 3명. 자, 근데 얘는 몇 개가 중복된다? 2개가 중복된다. 되시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개 나와요? 6가지. 자, 8-1번. 자, 정윤이가 교내 체육대회에서 축구, 농구, 배구, 야구 이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대요? 2개를 선택한대요.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축구, 농구를 선택하는 거랑 농구, 축구를 선택하는 거랑 어떤 케이스야? 같은 케이스야. 그럼 얘는 뽑고 나서 겹치는 것만큼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 돼. 자, 그럼 일단 뽑아봅시다. 자, 4개 중에서 몇 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그러면 4 곱하기 3. 근데 지금은 순서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뭐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총 몇 가지? 6가지. 그래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순서를 생각해야 될까? 아니면 순서를 생각 안 해도 될까? 순서를 생각 안 한다면 그 개수만큼 나눠주세요. 자, 그 다음 문제 풀어봅시다. 자, A, B, C, D 5명이 있어요. 얘네들을 어떻게 한대요? 한 줄로 줄 세운대요. 그럼 얘는 그냥 우패 몇 개? 120개. 자, A가 한가운데 있대요. 이렇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자리를 배치해요. 그러면 자리 배치하세요. 맨 가운데 A 집어넣어. 그럼 몇 자리 남아요? 4자리. 4자리 남고 사람도 몇 명 남아요? 4명. 4명 남아요. 그럼 결국 4명 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몇 팩이 돼요? 4. 4팩이 되죠. 그러니까 몇 가지? 24가지. 자, 그 다음 B 또는 C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대? 맨 앞에 있고 싶대요. 그러면 맨 처음을 B나 C를 집어넣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몇 개 남아요? 2개 남겠죠. 됐어요? 그러면 뒤에 몇 자리 몇 개 남죠? 4개 남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4명, 4개 줄 세우면 돼요. 그럼 여기 몇 팩이죠? 4팩. 그래서 4명 줄 세우는 게 몇 가지고? 24가지고 맨 앞자리에는 B나 C가 들어가야 돼. 몇 가지예요? 2가지죠. 그래서 총 몇 가지예요? 48가지. 이해됐어요? 맨 앞에 B나 C가 들어갈 거니까 2가지. 됐습니까? 그 다음 B나 C 아무거나 하나 썼을 거 아니야. 그러면 4명 남죠. 4명을 4명 줄 세우면 돼. 그러니까 4팩. 이해됐습니까? 자, 3번 봅시다. 자, 부모님, 민지, 미나, 민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일렬로 사진을 찍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웃했으면 좋겠대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한
묶고 물어봐요. 그럼 얘는 T, A, B, C 몇 명 줄 세우는 거랑 마찬가지? 4명 줄 세우는 거. 자, 4패. 자, 그 다음에는요. 부모님끼리 자리를 바꿀 수가 있잖아요. 부모님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건 몇 팩이죠? 2팩이죠. 맞습니까? 자, 4팩 얼마죠? 24. 2팩 얼마죠? 2. 그래서 총 몇 가지? 48가지. 자, 다음 5번 봅시다. 자, 1, 2, 3, 4, 5 이렇게 숫자 카드 5개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몇 장을 뽑아요? 3장을 뽑아요. 자, 첫 번째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5가지. 그 다음 뽑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은 3가지. 총 몇 가지? 60가지. 자, 이번에는요 내가 2장을 뽑을 건데요. 근데 걔가 뭐였으면 좋겠어? 홀수였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 홀수, 짝수 나왔으면 뒤에 있는 자리부터 채웁시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1, 3, 5 몇 가지예요? 3가지. 자, 내가 1이나 3이나 5를 썼어요. 하나를 썼습니다. 몇 개 남습니까? 4개 남습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돼? 4. 그럼 여기 몇 가지예요? 12가지. 자, 7번 봐요. 1, 2, 3, 4 숫자가 적혀있는 카드 4장에서 내가 몇 장을 뽑아요? 2장을 뽑아요. 그랬을 때 뭐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32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자, 이거는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자, 얘가요 맨 앞자리가 1이거나 2면요 돼? 안 돼? 안 돼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될까? 맨 앞자리가 3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맨 앞자리가 3이라고 하면요 31 돼? 안 돼? 안 돼요. 32는 돼요. 그 다음 34. 그래서 얘는 몇 가지예요? 2가지겠죠. 맞습니까? 자, 그 다음 맨 앞자리가 4면요 여기 뒤는 아무거나 막 들어와도 되거든요. 자, 4가 썼어요. 몇 개 남습니까? 3개. 그럼 여기 몇 가지가 돼요? 3가지. 그래서 32보다 크려면 총 몇 가지 만들 수 있다? 5가지 만들 수 있다. 지금처럼 어떤 제한된 상태에서 경우의 수를 따질 때는 지금처럼 따로따로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수민아, 졸리면 일어나든지 물을 먹든지 화장실 가든지. 언제까지 줄 거야? 자, 9번이요. A, B, C, D 5명 중에서 학급 2면을 뽑을 겁니다. 됐어요? 자, 그랬을 때 회장, 부회장 지금 자격이 어때? 달라요. 그러면 A, B 뽑는 경우랑 B, A 뽑는 경우랑 어때요? 달라요. 순서를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얘는 그냥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하기만 하면 되죠. 자, 첫 번째 회장 뽑을 수 있는 거 몇 명? 5명. 부회장 뽑을 수 있는 거? 4명. 그럼 얘 총 몇 가지? 20가지. 자, 두 번째 임원 2명을 뽑을 거거든요. 임원 2명을 뽑으면 A, B 뽑는 경우랑 B, A 뽑는 건 어때요? 같아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중복되는 것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 자, 첫 번째 뽑을 수 있는 게 5, 그 다음은 4. 근데 몇 개씩 중복된다? 2개씩 중복된다. 중복되는지 어떻게? 선생님 그냥 막 2개 중복된다고. 임원이 지금 몇 명이죠? 어디를 물어보는 거죠? 임원이 2명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원을 A, B로 뽑을 때랑 B, A를 뽑을 때랑 어때요? 같아요. 같잖아요. 그러면 얘는 같은 거예요. 2개가 하나로 봐야 돼. 그럼 3명이면 3으로 나눠야 되나요? 아,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2명 뽑을 때는요 얘네들이 배치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야? 2가지죠. 내가 A, B, C를 배치할 때 얘는 총 몇 가지가 중복돼요? 6가지. 아, 아까 써줬잖아요. 내가 일일이 왜 헷갈릴까봐 A, C, B 이렇게 다 써줬잖아요. 얘는 3팩이에요. 얘는 2팩이고요. 4명 줄 세울 때 몇 팩이겠어? 4팩만큼 중복돼요. 24개씩 중복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뽑는 명수만큼 그 팩토리얼만큼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2명 뽑으면 2팩만큼 나눠주는 거고, 내가 3명 뽑으면 3팩만큼 나눠주는 거고, 내가 4명 뽑으면 4팩만큼 나눠주는 거고. 왜냐면 그만큼이 어떻게 될 거니까? 중복될 거니까.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내가 2번을 뽑는데요 좀 특수해요. A가 무조건 뽑혔으면 좋겠어. 그러면 A를 뽑아요. 자리가 몇 개 남죠? 4개. 하나 남아요. 그러면 자리가 하나 남는데 몇 명을 선택할 수 있어요? 4명. 4명을 선택할 수 있죠. 그러니까 몇 가지야? 네 4가지.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누구를 뽑아라 아니면 누구를 뽑지 마라 이렇게 되면 그 친구를 넣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그 친구를 빼고 생각하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 A를 제외한 4명 중에서 2명을 뽑는데요. 됐습니까? 그럼 A를 그냥 없다고 쳐요. 그럼 4명 중에 2명 임원 뽑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뭐가 돼? 4 곱하기 3 됐죠? 자, 순서가 겹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로 나눠줘야 돼요? 2로 나눠야겠죠. 그러니까 얼마예요? 6가지.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처럼 내가 임원을 뽑더라도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집어넣거나 안 집어넣거나 됐죠? 자 11번 자 2학년이 10개의 반이 반별로 농구 시합을 합니다. 서로 한 번씩 시합을 갖고 싶어요. 그러면 모두 몇 번의 시합을 가져야 될까? 자 이게 똑같은 문제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게 뭐냐면 악수 문제예요. 악수. 만약에 10명이 있어요. 그 10명이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악수하고 싶어요. 똑같은 문제거든요. 10명이 있어요. 10개의 반이 있어요. 그네들이 한 번씩 대회를 하고 싶어요. 똑같은 이야기죠. 맞습니까? 자, 얘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될까? 대표를 2명 뽑는 거랑 문제가 똑같아요. 10개가요.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짝지을 거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몇 명을 뽑으면 돼버려? 2명을 뽑으면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내가 A, B가 시합하는 경우랑 BA가 시합하는 경우가 어때요?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순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져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0개 중에서 몇 명을 뽑아요? 2개. 2명을 뽑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랑 B랑 시합하는 거랑 B랑 A랑 시합하는 거랑 어떤 케이스야? 같은 케이스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얼마씩 나눠야 돼? 2개로 나눠야 돼. 그래서 적어도 총 45번은 해야지 각각 한 번씩을 시합을 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A, B를 뽑는 경우랑 BA를 뽑는 경우랑 어떤 경우? 같은 경우. A, B가 시합을 하는 경우랑 BA가 시합을 하는 경우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에는 10명 중에서 2명의 대표를 뽑아라. 그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아셨습니까? 악수하는 문제 아니면 지금처럼 시합을 하는 문제 둘 다 똑같은 자격이 같은 걸 뽑는 거랑 똑같아요. 아셨어요? 자 13번이요. 자 이렇게 점이 총 몇 개 있습니까? 7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뭘 만들고 싶어요? 선분을 만들고 싶어요. 자 내가 선분을 만들려면요 여기에는 이 꼭지점 중에서 몇 개를 잡아야 될까? 2개. 2개를 뽑아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7개 중에서 몇 개를 뽑을 거야? 2개. 2개를 뽑을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A, B 선분을 만드는 거랑 BA 선분을 만드는 건 어때요? 같아요.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순서를 생각하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겹치는 것만큼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습니까? 그래서 문제 해석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7개 중에서 내가 선분을 만들 거니까 2개를 뽑을 거예요. 됐죠? 자, 근데 A, B 선분을 만드는 거나 BA 선분을 만드는 게 어떤 경우니까? 같은 경우니까 내가 9에서 2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내가 7개 중에서 2개 뽑읍시다. 그럼 뭐가 돼? 7, 6. 7 곱하기 6. 근데 순서를 무시해야 되니까 2로 나눠서 총 몇 개? 21개. 자, 두 번째. 서로 다른 세 점을 가지고 이번에는 뭘 만든대요? 삼각형. 자, 생각해 보세요. 삼각형 만들 거면 점을 몇 개 뽑는 거예요? 3개. 3개 뽑는 거예요. 근데 내가 A, B, D 가지고 삼각형 만드는 거나 D, A, B 가지고 만드는 건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3개를 뽑는 것만큼 어떻게 해줘야 돼? 나눠줘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일단 7개 중에서 3개 뽑을 겁니다. 그러면 7 곱하기 6 곱하기 5. 자, 내가 3개를 줄 세우는 게 총 몇 가지예요? 6가지입니다. 그래서 6으로 나눠야 되고 이거 없어지니까 몇 가지? 35가지. 자 15번 A, B, C, D 이렇게 4부분에다가요 색깔 4개를 칠할 겁니다. 근데 서로 다른 색깔로 이웃하는 친구들끼리는 칠하지 않는데요. 서로 같은 색깔을 칠하지 않는데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내가 A에 색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4가지입니다. 그러면 여기 D에다가는요 A의 칠합을 어떻게 해야 돼? 피해야 돼요. 그럼 D는 몇 가지가 나와요? 3가지. 여기 C는요 A랑 D에 칠한 걸 피해야 돼요. 몇 가지죠? 2가지. 여기 B는요 A랑 C에 칠한 걸 피해야 돼요. 몇 가지죠? 2가지. 아셨습니까? 네.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3 그래서 48가지. 아셨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웃한 거를 다른 색을 칠하는 것 같은 경우는 색깔이 많이 겹치는 걸 먼저 칠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뭐 A부터 칠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색깔이 많이 겹치는 걸 칠해놓고 그 다음 나머지를 칠하시면 돼요. 자, 실력 문제랑 해결 원리 여기랑요, 그리고 뒤에 있는 실력 체크까지 하고 1단원은 이제 마무리하고 책 정리할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네. 금요일까지 책 끝내요. 네. 알겠죠? 진도책이랑 개념들이 둘 다. 알겠죠? 네. 자, 여기에는 1번 문제 봅시다. 자, 얘는요, 지금처럼 이렇게 길을 따라가는데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거든요.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 됐어요. 네. 자, 이 최단 거리를 찾는 문제는요, 원래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요. 아, 근데 고등학교처럼 설명을 그냥 안 할게요. 그냥 니네들이 중학교 때 풀 수 있는 범위로 그냥 설명해 줄게요. 자, 내가 지금 A에서 어디로 갈 겁니까? B로 갈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1로 가든지 1로 갈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럼 내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게 몇 가지? 한 가지. 내가 여기로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 한 가지죠. 내가 이쪽 위로 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럼 내가 여기로 가는 건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몇 가지예요? 두 가지. 두 가지가 돼요. 됐습니까? 그럼 내가 여기서 B로 간다는 건 여기서 1로 오는 게 두 가지가 있고 내가 이렇게 몇 가지가 있어? 한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두 가지, 한 가지 총 몇 가지가 돼요? 세 가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자, 이번엔 내가 B에서 C로 간다고 생각합시다. 됐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랑 여기를 다 채워요. 여기로 가는 게 하나, 여기로 가는 게 하나, 여기로 가는 게 하나, 하나. 됐습니까? 그리고 얘랑 더해서 여기로 올립시다. 여기까지 몇 가지? 두 가지. 얘랑 더해서 몇 가지? 세 가지. 왜냐면 내가 여기서 여기로 오는 게 두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두 가지란 소리거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는 게 한 가지가 있잖아. 그러니까 총 몇 가지가 돼? 세 가지. 자, 그 다음은요, 내가 여기서 일로 오는 게 두 가지죠. 그러면 열로 가는 것도 두 가지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오는 게 몇 가지야? 한 가지가 총 몇 가지야? 세 가지. 내가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세 가지고 여기서 일로 오는 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 세 가지 몇 가지예요? 여섯 가지. 이런 식으로 잡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쉽게 생각하면요, 여기를 다 1로 세우고요, 여기를 다 1로 채워요. 그리고 더해서 올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더해서 올린다. 아셨습니까? 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아까 A에서 B로 가는 게 한 가지, 한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였어요. 맞습니까? 자, 지금 내가 A에서 C로 갈 건데 어디를 거쳤으면 좋겠어? B를 거쳤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A에서 출발해서 B를 거쳤다가 C로 가고 싶거든요. 맞나요? 자, 내가 A에서 B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몇 개다? 세 가지. 세 개다. 그 다음 B에서 C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몇 개다? 여섯 가지다. 그러니까 내가 A에서 B를 거쳐서 C로 갈 수 있는 건 총 몇 가지다? 18가지다. 아셨습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원래 고등학교 가면 이렇게는 안 풀어요. 좀 더 창의롭게 푸는데,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기에는 얘들이 너무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서 그냥 조금 단순적이게 이렇게 셀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줬어요. 알겠죠? 예. 네.